필승이가 내 친아들이었어. 내가 내 아들도 몰라봤구나. 필승이의 사고 때문에 필승이 출생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필승이가 공씨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한 반전이 기대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고필승은 순간적으로 공마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공마리를 구했습니다. 차는 고필승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길 위에 흩뿌려진 피와 함께 고필승의 신음소리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오빠? 김지영은 고필승의 몸을 향해 달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고필승을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제발 오빠. 제발 정신 차려요. 김지영의 목소리는 절망에 찬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급하게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재빨리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고필승은 점점 더 깊은 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면서 고필승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고필승은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김지영과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장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필승이. 제발 무사히 돌아와야 해. 이럴 수는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히 나와 말을 전했습니다. 고필승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고필승님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수혈할 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얼굴은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장수연은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니요? 그럼 필승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희귀한 혈액형이긴 하지만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해요. 이 말에 공마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오빠랑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족들은 각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수연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고필승의 혈액형과 같은 가족이 누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공진택은 고개를 저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고필승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각자의 혈액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진택 씨 혹시 혈액형을 알고 계신가요? 의사의 물음에 공진택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압니다. 저는 RH-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놀란 눈으로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진택 회장님의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지금 바로 수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진택은 잠시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다가 고필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필승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진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공진택을 수술실로 안내하며 수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진택은 주저없이 팔을 내밀며 고필승에게 필요한 피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공진택의 마음속에는 짙은 감정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수혈이 시작되면서 공진택은 고필승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귀한 혈액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진택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필승아, 내가 내 핏줄일지도 모르겠구나. 이 피가 우리 둘을 연결하고 있는 걸까? 공진택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장수연이 고필승을 자기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친구 선영의 집에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공진택은 고필승과의 연관성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수혈을 통해 고필승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은 공진택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공진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누는 그 순간 고필승에 대한 묘한 애착과 책임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공진택은 자신이 그토록 회피하려 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필승을 살리기 위한 이 수혈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선 더 깊은 연결을 의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혈이 끝나갈 무렵 공진택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예감하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필승이 눈을 뜨게 된다면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공진택에게는 오직 고필승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고필승아, 넌 반드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공진택의 수혈 덕분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장수연과 공마리 그리고 가족들은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마주한 그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수혈이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필승님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합니다. 의식을 되찾을지 언제쯤 깨어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마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필승 오빠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고필승님이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장수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고필승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두려 했던 시간이 이제 와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에게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진택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필승이는 지금쯤. 공진택은 장수연의 말을 끊으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필승이는 당신 아들이잖아. 당연히 내가 살려야지. 그리고 필승이가 내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장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택씨? 공진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필승이에게 수혈을 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어. 그 순간 고필승이가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 어떻게 필승이가 나랑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장수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수연은 고필승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지만 공진택의 말이 정확히 그 비밀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진택씨, 그건 단순히 우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진택은 장수연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연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 나랑 필승이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말이야. 장수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진택의 의심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장수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에게 느껴지는 묘한 애착과 책임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감정이 자신을 갈수록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진택은 침묵을 깨고 장수연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필승이가 혹시 내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적 없었나? 장수연은 그 질문에 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공진택의 시선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택씨, 난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어쩌면 당신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공진택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필승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공진택은 더 이상 이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필승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 공진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공진택은 곧 필승에 대한 의심과 감정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장수연의 말을 들은 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공진택은 결국 고 필승과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진택은 장수연과 함께 병원에 있는 검사실을 찾아갔습니다. 검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공진택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 필승의 곁에 서서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 필승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공진택의 마음속에서는 고 필승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공진택은 무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지만 공진택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고 필승을 위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공진택은 그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수연이 옆에서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공진택은 서류를 천천히 열어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공진택이 예상했던 대로 고 필승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고 필승이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공진택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눌러왔던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공진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수연도 그 결과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택씨, 이제 다 밝혀졌네요.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살았나 봐요. 공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 필승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필승이가 깨어나기만 하면 되겠어. 내가 모든 걸 다시 바로 잡을 거야. 공진택은 고 필승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 필승의 얼굴을 보며 공진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필승아, 이제야 알았구나. 네가 내 아들이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기쁘기만 하구나, 필승아. 고모님 긴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진택은 고 필승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고 필승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바로 공대숙이었습니다. APP그룹의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공대숙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공진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택아? 공진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대숙은 공진택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공진택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고 필승이가 사실 제 친아들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까지 진행했고 그 결과 필승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대숙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짓더니 손을 가볍게 떨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필승이가 내 친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공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고모. 고 필승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공씨 집안의 일원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죠. 공대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PP그룹의 후계자 문제로 공진택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던 공대숙은 고 필승이 공씨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 필승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공대숙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대숙은 공진택의 말을 곱씹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이제 필승이가 공씨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군. 내 아들이라면 더 이상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 공진택은 공대숙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공대숙의 얼굴에 남아있던 의심과 반대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공진택은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모님, 필승이를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공필승이 되겠네요. 필승이는 제 아들이자 공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해요. 공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고필승을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고필승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고필승이가 공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 내가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는 그저 혈연 관계 때문이었어.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난 필승이를 후계자로 삼는 것을 찬성하겠네. 공진택은 공대숙의 말을 듣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대숙이 자신의 의견을 바꿨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찬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필승이가 깨어나면 필승이를 양자로 드리고 후계자로 공표하겠습니다. 공대숙은 홍혜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홍혜교와 공진단의 관계를 고려해왔지만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대숙은 홍혜교를 따로 불러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홍혜교는 공대숙의 호출에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대숙의 얼굴에 비친 심각한 표정은 홍혜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대숙이 말을 꺼내기 전에 홍혜교는 이미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공대숙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필승이가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네. 홍혜교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공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필승이가 공진택의 아들이라고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공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검사 결과로 확인됐어. 필승이는 공씨 집안의 핏줄이 맞아. 그리고 이제 그가 APP그룹의 후계자가 될 거야.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지. 홍혜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진단을 APP그룹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애써왔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모님, 지금까지 공진단위를 후계자로 밀어왔잖아요.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라고요. 홍혜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공대숙에게 따졌습니다. 공대숙은 홍혜교의 반발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 필승이가 공진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공씨 집안의 후계자로서 고필승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어. 진단이를 밀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홍혜교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모님, 그렇게 쉽게 진단이를 포기할 수 있나요? 우리 진단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요? 공대숙은 홍혜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네. 수많은 기회를 차버린 건 다름 아닌 진단이라고. 홍혜교는 속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진단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대숙의 결심이 이미 굳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님,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진단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홍혜교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대숙은 한숨을 내쉬며 홍혜교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홍혜교, 나도 진단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란 걸 알아. 하지만 그 아이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모두 공씨 집안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고필승이가 그 역할을 해낼 거라고 믿어. 홍혜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대숙의 말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결심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공진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혜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제가 진단이에게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할게요. 홍혜교는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대숙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공진단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자식이 결국 내 자리를 빼서 홍혜교에게서 고필승이 후계자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공진단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자리, 공씨 가문의 후계자가 될 기회를 눈앞에서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공진단의 마음은 깊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애써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필승이 있었습니다. 고필승이 살아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방법은 고필승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의 병실로 향하는 길 내내 자신을 다잡으며 어두운 생각을 더 깊이 끌어올렸습니다. 고필승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공진단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심리 속에서 고필승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야심한 밤, 병원 복도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고필승의 병실 문 앞에 선 공진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결심을 굳히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고필승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인은 고요했습니다. 병실 안에 들어선 공진단은 고필승의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필승, 내가 진짜 공씨 집안의 핏줄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어. 공진단은 고필승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뭘 했다고? 내가 그토록 애썼던 자리를 네가 차지하게 놔둘 순 없지. 공진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필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공진단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공진단의 눈에 광기가 스며들며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고필승의 산소흡기를 바라보던 공진단은 손을 뻗어 그것을 벗겨버리려 했습니다. 공진단의 손이 점점 가까워지며 호흡기에 닿으려는 그 순간 고필승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공진단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필승의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 순간 공진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필승의 깨어난 눈빛은 차갑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고필승의 얼굴에 서서히 피어오르는 미소는 공진단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공진단,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고필승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이 벌이려던 일이 들켰다는 사실에 입이 말라갔습니다. 고필승, 네가 어떻게? 고필승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공진단. 공진단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려 했는지, 그리고 고필승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깨어날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공진단은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고필승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공진단은 그 시선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고필승은 공진단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네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내 자리를, 내 목숨을 너에게 내어줄 생각도 없어. 이제 내가 벌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때가 왔어. 공진단은 뒷걸음질치며 병실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고필승의 강렬한 시선은 계속해서 공진단을 따라갔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공진단은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필승, 네가 깨어난다면 내가 끝장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널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공진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심을 굳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필승의 눈빛은 공진단의 모든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공진단은 문을 열고 병실 밖으로 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진단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필승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공진단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공진단이 병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진단은 순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얼굴에 스쳐갔지만 이미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고필승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경찰들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공진단 씨, 고필승 씨를 해치려 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알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진단은 굳어버린 몸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필승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고필승의 얼굴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고필승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공진단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애써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표출되었습니다. 고필승, 네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공진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고필승은 조용히 그의 눈앞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들이 공진단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을 때 고필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공진단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더는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진단이 체포된 후 고필승의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공진택이 들어와 고필승의 침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공진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필승, 공진택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다. 네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고필승은 공진택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공진택은 고필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내가 이 회사와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후계자로서, 그리고 내 아들로서 말이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